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쓴 한의사 전대성 작가입니다. 저는 오늘 나는 세평 원장실에서 경영의 모든 것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개원했던 동네의 한의원은 불과 40평에 불과했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넓었습니다. 반면 지금 제가 개원해 있는 양장의 한의원은 한 층이 50평이나 되지만 너무나도 좁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원장실이 1개에서 3개로 늘어났으며 직원들도 훨씬 많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원장실은 참 좋습니다. 제가 앉는 책상과 환자가 앉는 스툴, 그리고 추나베드, 이 3가지가 거의 다입니다. 환자와 의사가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원장실입니다. 환자가 의사에 대해서 첫 인상이 결정되는 곳이 바로 이 원장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와의 첫 대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의사에게는 오늘 진료하는 여러 명의 환자 중에 한 명이지만 이 환자에게 있어서 저는 희망을 걸고 만나는 의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상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반장과 부반장을 맡긴 했지만 목소리가 크거나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볼 때도 제가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끄는 타입은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대화에도 서투르고 연애에도 서툴렀습니다. 이런 성격의 저였기 때문에 처음에 환자와의 상담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상담할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대화의 스킬도 부족했습니다. 상담할 때 이야기가 뚝뚝 끊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한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가도 계속 얘기하다 보면 환자는 팔짱을 끼면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화에 서툴렀던 저도 10년이 지나자 짬밥이 쌓였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레비티는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적인 전문가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평범한 누구든 계속해서 반복하면 전문가 수준의 지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환자의 얼굴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지금은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상담하고 대응해야 할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 저희 한의원의 차트 번호가 1만 번 가까이 됩니다. 부산의 인구가 350만 명 가까이 되니 부산 인구의 0.3% 정도는 저희 한의원을 찾아온 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의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이란 존재가 정말 각양각색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당장 약을 가져가야 되니까 빨리 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환자들도 있고 어떤 환자들은 무슨 약이 하루 만에 이렇게 빨리 나왔나요? 하고 의심부터 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약을 지을 때 여기는 서비스도 안 주나? 하고 불만부터 표시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에 맞는 응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책에서 장사와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사는 내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일이지만 사업은 내가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즉 시스템을 만들고 돌리는 것입니다. 한의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야 합니다. 한의원도 엄연한 사업이지만 한의원을 장사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장이 하루라도 없으면 한의원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워서 한의원을 떠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자라면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한의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밀키트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오죽순 무인 가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무인 사업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어떻습니까? 클릭 몇 번에 온라인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갈수록 키오스크가 많아지는 것도 사업의 지출에 있어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한의원은 몸을 맡기고 치료받는 공간입니다. 인력이 없이는 운영하기가 힘든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이런 한의원에서는 사람 냄새가 나야 합니다. 아픈 몸도 치료받아야 하지만 따뜻한 마음의 위로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의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사의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는 한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의사는 치료만 잘해야 되고 돈 욕심은 없어야 한다는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 자신을 많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쓰고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한의원에서 4인 한의원까지 늘려보면서 가장 크게 얻었던 성과는 확장해보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하였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무서워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100층 계단까지 올라가야 할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0층을 누르고 문이 열리면 내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경험해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답은 단순하고 진리는 명쾌합니다. 정보 지식이 넘치는 사회에서는 취사 선택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모를 뿐 방법을 아는 멘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번 시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번 시를 하는 친구나 후배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유튜브를 하고 싶다면 10만 유튜버를 찾아가면 됩니다. 럭키의 저자이자 김작가TV의 운영자인 김도윤 씨도 10년 동안 성공한 인물 1000명과 인터뷰를 해오면서 그만의 성공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그는 운을 만드는 7가지 열쇠는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가지 열쇠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난관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한의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환자의 유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며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한의원을 하면서 시스템과 매뉴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의 비극은 항상 본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저 또한 제 이름을 걸고 하는 한의원이다 보니 환자들이 모두 저에게만 치료받으려 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원장님들에게 모든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내가 페달을 떼어버리면 그 자전거는 옆으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시스템이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성공자는 훌륭한 동기부여가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의존성을 심어주는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미숙하더라도 직원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빨리 마음에 쫓겨서 개원했고 아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혼실 속에 화초했던 저는 비바람을 맞아보면서 비로소 세상이 녹록치 않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왜 다들 개원이 힘들다고 하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의원을 확장해 나가면서 모든 것은 시스템의 힘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진료하는 기술자에 머무르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경영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 나는 세평 원장실에서 경영의 모든 것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일상의 루틴에서 시스템과 매뉴얼을 통해서 보람있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